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주변에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제때 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만 추가로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장기 요양 등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꿀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은 신청 시기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것의 차이가 추가 비용을 내게 만들기도 하고 신청 가능한 시기를 뒤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보셨던 등급별 어르신들의 상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제시해 놓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는 차이가 큽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지겠죠. 어르신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노인 장기 요양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갈수록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직접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요기요양 같은 방문 요양을 시행하는 재가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판정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면 2에서 5일 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방문 일정을 잡고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댁으로 조사를 나와서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때 전달해주는 의사소견서 용지를 가지고 병원에 들러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한 달에 2회 열리는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노인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는 게 절차입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급 신청한다고 해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처럼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라고 해서 전혀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노인 장기 요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급성기 질환은 안 되고 6개월 이상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수술 후 선망 증상이 보인다든지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아져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도 안 될 뿐더러 만약 신청이 되었다고 해도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급성기 질환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호전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마지막 입원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현 상태가 3개월 이상은 유지가 되었을 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시점에 등급을 하시게 되면 등급 신청 절차 중 하나인 소견서를 받을 때 원래는 일반 건강보험은 자기 본인 부담이 20%, 경감은 10%, 수급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급 변경 및 재신청할 때 소견서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어차피 방문 요양이건 주간보호센터건 이용하고자 해서 등급 신청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먼저 알아본 후 해당 센터와 연결해서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센터에서는 등급 신청을 수차례 경험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컨디션을 보면 몇 등급 정도 나오는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르신 상태를 보기 위해 조사 나올 때 보통은 나라에서 누가 나온다고 하면 긴장을 많이 하셔서 평소에 안 되던 것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신체 장애 등을 평가할 때 이때 어떻게 응대하시는 게 적합한지도 재가센터에서는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올 때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는데 인정조사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재가센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직접 체크해보면서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알아보고 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로 노인장기 요양 등급 관련해서 소견서 받으러 가는 병원을 지정해놓고 다니는데 재가센터에서도 여러 병원들을 이용해보다 그중에 소견서를 잘 써주는 병원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번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심사를 경험하는 일반인들보다 등급의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보공단 직원의 조사 때와 소견서 발급받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 되는 것을 당황해서 억지로 하면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늘 다니던 병원에서 소견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구체적인 영상과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셔서 명백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공단 직원이 왔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매의 경우에는 특히나 낯선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할 때 잠깐 명료해지는 일이 많기도 하고 늘 인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다 보니 건보공단 직원이 와서 조사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르신의 인지가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평소에는 못하던 것들도 긴장해서인지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보호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듣고 공단 직원이 갈 때까지 옆에서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평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추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방문 조사 영역 중에서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는 치매 어르신들과 관련이 되었고 치매 어르신들과 관련이 되고 보통은 신체 기능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치매라고 한다면 휴대폰, 밥솥, 가스렌지 조작 기를 잃는다든지 해서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동과 관련된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한지, 옆에서 부축해야만 가능한지. 실제 저희 예전에 봤던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은 혼자 살고 계셔서 도와줄 사람도 없다 보니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화장실 가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보공단에서 나와서는 기능 점수를 상중하로 체크하지만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다 보니 100% 객관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두는 게 제일 적합했어요. 예를 들어 대소변 실수가 간헐적으로 있는 분들이라면 건보공단에서 조사 나올 때는 아예 기저귀를 차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에서 한두 명의 직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기저귀 차고 있다고 하면 바지를 살짝 내려서 확인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저질환 및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 건보공단 조사 나올 때 옆에서 응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엊그제까지도 낙상이 빈번하게 있었고 10여 년 전에는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언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인정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동만 보는 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 유무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정말 가짜로 연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질환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남아있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수년 전에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치매는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 후에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매 관련해서 두부 MRI나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증상이 확인되어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런 내역을 어르신이나 보호자도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공단 직원이 조사 갔을 때 잠시 명료한 듯 보인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미 치매가 확인된 것이므로 적어도 5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라고 하더라도 5등급이냐 3등급이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르고 1에서 4등급은 일반 방문 요양 보호사가 와서 일상생활 가사도움 등의 제공도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방문 요양의 시간도 길지만 5등급은 인지에만 중점을 둬야 되고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도 이용 못하고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등급별 월 한도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용 가능한 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1등급과 5등급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봅니다. 침대에 누워서 체위 변경, 기저귀 케어, 비유관 튜브, 소변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보호자가 등급 신청했던 게 급성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이 안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 퇴원했습니다. 등급 신청은 2월 말에 보호자가 했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병원 입원 전부터 거동이 어려웠다고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급성기 병원에 입원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아직도 등급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회가 될 때 망설이지 말고 등급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적절한 시기에 말이죠. 잘못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국가에 현재 돈이 없어요. 앞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미 등급을 받아놓은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미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할 때도 등급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테고, 실제로 저희도 등급 처음 받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뚜루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단의 조사와 소견서,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때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은지, 등급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